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두는 서로의 사정을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먼저 노래로서 가슴을 열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 좋겠죠? 네, 딱딱한 강연에 대한 선입견을 확 깨고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노래를 한 두 곡 불러보겠습니다. 전인권의 그대야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입니다. 혹시 음이 높아서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뒷부분만 따라해줘도 좋습니다. 네, 베이스로 해도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함께 떠난 이에게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은 놀아봐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운 잃어버렸죠. 그대 있는 얘기들 모두 꺼내요.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단 말이에요.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이에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신곡입니다. 딱 그럴까요? 도범이라는 스님이 노래만을 주셨는데요, 참 가사가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 제가 즉흥적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랫말도 아주 행복하고 그리고 멜로디 아주 쉽습니다. 함께 한번 해보죠.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임을.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임을.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음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젠 알았네 그대가 나임을.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목이 다 메었습니다. 다 함께 미안한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임을.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임을.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음을. 미안해 이젠 알았네 그대가 나임을. 이젠 알았네 그대가 나임을. 이젠 알았네 그대가 나였음을. 고마워 다시 한번 크게 함께 불러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임을.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임을.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음을. 미안해 이제 알았네 그대가 나임을. 이제 알았네 그대가 나임을. 이제 알았네 그대가 나였음을. 고마워 시장님 고마워. 시장님 고마워. 의장님 고마워. 의자를 만지시면서 의자야 고마워.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임을.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임을. 박수 한번 치면서 해봐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음을. 미안해 이젠 알았네 그대가 나임을. 이젠 알았네 그대가 나임을. 이젠 알았네 그대가 나였음을. 고마워 옆사람 손잡아봐. 고마워 한 번 더 고맙다고 인사해주세요.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결 좀 부드럽죠? 네, 제 느낌도 그러합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네. 시민 섬김 이야기 강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명강사 1호이시고 저 경상남도 바닷가 남해에서 무소속으로 2번의 군수를 하셨고 청와대 NSC에서 행정관으로도 일한 바 있습니다. 이 정현태 전 군수님을 모셨고요. 또 한 분은 바로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이항진 시장이십니다. 자,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와 환영의 일치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시그널도 괜찮죠? 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정현태 전 군수이신데요. 명칭이 좀 길기 때문에 그냥 군수님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네, 두 분을 구분짓기도 편해요. 시장님과 군수님, 군수님과 시장님. 왠지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명칭보다 군수란 말이 친근한 맛이 있어요. 어려서 그도 시골에서 군수님 해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우리
정현태 군수님으로부터 멋진 신앙송을 먼저 들으면서 오늘의 인문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중함.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는, 흔들리면서 줄기를 걷게 수 없는,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어요? 네. 뭔가 좀 다르네요. 그죠? 네. 우리 군수님께서는 제가 남해 가봤는데 나이 드신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의 이기까지 그것도 그 지역이 참 단단한 그 따뜻한 보수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도 없는 분으로서 두루 이렇게 사랑받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재임 중에는 공직자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시를 낭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랑받으실만 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뭐 모름지기 정치인이란 건 이렇게 따뜻한 가슴, 이런 인문적인 이런 화두를 가지고 사는 그런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란다는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저희 여주를 처음 오신 건 아니실 테지만 저희 여주를 방문하신 소감이랄까 단상,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 시장님이 정치 후배님이시니까요, 자연스럽게 한 수 가르쳐 주신다는 마음으로 두 분이 악수 한번 해주세요. 한 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한번 자연스럽게 이어가시고요. 시간은 우리에게 약 80분 남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너무 우리가 많이 지나치게 현학적인 겁니다. 지나치게 주제를 벗어나면 제가 가끔씩은 개입하는 정도로 오늘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여주시를 방문한, 우리 여주를 보시는 단상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유, 여주 너무 좋아요. 자연도 맞는 것 같고, 사람도 너무 잘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여주에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제가 어제 이제 판교에서 이렇게 경강선이라는 전철을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강선 이름이 좀 생소해서, 경강하면은 보통 보면은 이 노선을 정할 때 서울을 하면 경이 되고 뒤에는 이제 다른 그 종착 지역에 이렇게 그 도시에 앞머리를 달지 않습니까? 경부선 하면은 서울, 부산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은 어디를 이야기하지? 그래서 경강선 쳐보니까 강원도 강릉이 나와요. 강릉이.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이 경강선으로 되었을까? 이렇게 혼자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여쭤봐서 시장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시장님, 어디 되는 거죠?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한 몇십 분 전에
여기서 지금 리허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아니 경기도하고 강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거 아니야. 이따 토크 콘서트 때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직접 군수님께서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 조금 전에 들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고요. 아, 이게 무엇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을 계속 이어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사실 새롭게 느낀 것이고요. 오늘이 사실은 섬김에 대한 얘기잖아요. 섬김은 또한 그런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사실 아까 우리 이 자리가 있기 전에 그 자리에서부터 저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직접 뭐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 판교에서 이렇게 여주역까지 이렇게 전철을 타고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1시간 동안 저는 경강선이 왜 이름이 유래가 되는지를 1시간 동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경강은 어떤 의미냐면은 서울경자에다가 강강자로 쓰더라고요. 한강이 북한강하고 남한강하고 합쳐서 두물머리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남한강을 예전에는 경강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강 줄기를 타고 이렇게 전철이 여주까지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전철의 이름을 경강선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나는 저는 경강선 어려운 말보다 경여선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주까지 오니까 그러면 내가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경강선 하니까 1시간 동안 쌓였잖아요. 혹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올 수 있는 여주가 참 아름답다. 그리고 그 경강선의 종점인 여주는 이 남한강 물이 흘러가가지고 서울 시민들, 그 다음에 경기도민들, 인천 시민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데 미래의 행복은 여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갖다 먹여 살리는 쪽으로 흘러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좀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깊이 있는 말씀보다 아까 고수님께서 정말 신앙송을 저렇게 가슴 있게 가슴이 울리게 하시는 걸 저런 게 신앙송이라고 느꼈거든요. 방금 이제 우리 시가 앞에 써 있는데 근데 조금 또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꽃이 피는데 우리 고수님하고 저도 이렇게 똑같이 앉으면 누가 더 처음에 꽃 필 것 같아요? 누가 잘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릴 땐 내가 잘 흔들려서 꽃 피겠구나. 그래서 이 흔들리면서 피는 거다. 그래서 내가 꽃 피겠구나. 근데 두 번째에서 또 역전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젖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것까지도 연구하셨나 순간 그런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좋은 시로 우리에게 가슴을 울려주신 것 같은데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사실 섬김은 가슴에 이렇게 우러나오거나 울림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시장이 처음인지라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이 시를 선택한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낭송한 뜻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그 군수를 3선에 도전했다가 사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는 서울에 미국에 있는 그 서부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랜드 캐년도 있고 모하비 사막도 있고 요세미티 공원도 있고 이렇게 갔습니다. 모하비 사막을 하루에 한 8시간씩 이렇게 한반도보다 커요. 사막 자체가. 그래서 8시간씩 가가지고 그랜드 캐년 보고 요세미티 보고 다시 또 8시간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에 있는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더니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365일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책을 보고 있다가 거기를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비 온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흐린 날이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떨어진 것도 굉장히 우울한 마음으로 갔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고개를 드는 것보다만 웃으면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365일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저 바깥에 있는 사막처럼 됩니다. 비가 와야만이 물이 공급이 되고 산천초목이 자라고 음과 양이 조화를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슬픈 날도 있고 때로는 기쁜 날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가 인생이구나. 근데 묘하게도 질량불변의 법칙이어가지고 에너지는 하나더라고요. 고통을 받은 만큼 다시 시계추가 돌아와가지고 기쁨에 그만큼 종이 치는. 그래서 흔들린 만큼 뿌리가 더 깊어지고 비가 내린 만큼 꽃은 더 화려하게 피고 그렇다. 제가 바닷가에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능한 선장은 큰 파도는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그래서 고통의 이 시간도 우리가 지혜롭게 내 자양분으로 삼아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답변입니까? 정말 깊이가 있는 말씀이셨는데요.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주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하다가 여기 김영자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부의장님과 함께 시연을 한번 하고 여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제가 취임한 지 한 10개월이 되거든요. 그지?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이 처음인지라 우리 공직자들도 조금 당황스러워하실 수도 있고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고 또 시민들도 또한 그러하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시장이 처음 된 사람이 꼭 저에게 해주신 좋은 이야기 또는 꼭 갖추어야 될 정치인의 덕목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다 운전하시죠? 대체적으로 다. 초보 운전 때 기억나세요? 초보 운전. 저는 초보 운전 1시간 동안 하는데 그때 얼마나 운전대를 배우지 않습니까? 이 운전 1시간 동안 하고 난 뒤에 어깨가 뻐근하더라고요. 그런데 초보 운전을 할 때는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고 신호등을 잘 지키고 그리고 과속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갑니다. 사실은 우리 시장에 지금 초보 운전이세요. 그죠? 초보 운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사고 치지 않습니다. 조금 느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초보 운전자는 아주 시민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운전을 하는데 제 시장님 이제 대구 난 2번 뵀거든요. 2번 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탕이 훌륭하셔가지고 시장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주에서부터 흘러간 물이 저 서울과 경기 인천을 다 적시듯이 여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책이 이양진 시장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지혜가 이 땅을 적실 것이다. 꽃을 피울 것이다. 이런 걸 두고 할 말을 잊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부 선생님 뭐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그 여주 시정의 어떤 큰 철학이 사람 중심 행복 여주잖아요. 이런 그 리더십하고 세종대왕의 리더십하고 뭔가 맥락이 있나요?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건가요, 시장? 그건 뭐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여주를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종이라는 이 이름을 가슴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름이 주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봄바람이 불어도 또는 꽃향기가 우리의 가슴 속을 살살 향기되어 우리 오듯 그런 것 같습니다. 세종에 대한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왜 세종께서는 그 노비에게도 산전산후조리에 휴가를 줬는데 그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정책과 비교해보면 한 500년이 앞섰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것은 아마 자기의 부인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심원이라고 하는, 그때 그 장인이 있었는데 그 심원이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식솔들이 노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이걸 생각하시지는 않았을까. 내 부인의 식솔들 또는 그 핏줄은 노비가 됐는데 무엇이 다를까? 왕의 자식과 노비의 자식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께서도 자녀들이 많았는데 이렇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결국 상대의 아까 오늘 양교 선생님이 하셨던 노래처럼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인 것을 실제는 가슴 깊게 느끼신 그 결과가 세종의 마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잠시 우리 군수님 신앙송 참 좋죠. 하나 더 들어도 될까요? 청해서? 네. 청해서 듣는 게 세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제가 여주 와서 2006년도 제가 선거에 3번 떨어지고 난 뒤에 전국 투어를 했는데 그때 여주에 왔었어요. 그리고 영릉에 그때 참배를 하고 거기 보니까 앞에서 세종대왕과 관련된 책을 팔더라고. 서책을 팔아서 그게 놀랍게도 세종의 경영학이었어요. 제목이. 그 책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제가 그냥 느낌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은 지금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지식경영, 창조경영을 500년 전부터 하셨다. 그 바탕이 뭐냐면 몇 가지 제도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경영, 인간과 신화가 함께 토론하는 경영이 있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강도가 높으면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경연을 하는데 매주 한 번씩 한 1800여대를 해요. 이 여러분들하고 아마 시장님하고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론하자 그러면 아마 한 번만 해도 여러분들하고 도망갈 겁니다. 세종은 그랬다. 그 과정이 토론을 통해서 지식을 융합하는 과정이고 새로운 창조 경영을 위한 힘을 갖다가 만들었던 그런 시기다. 저는 대단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 사가독서제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학자들 공부를 하다가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휴가를 보내요. 그런데 뭐라는 책을 갖다가 한 볼티씩 그냥 안겨주고 집에 가서 책을 읽고 와라. 말은 쉬었다 오라 그러는데 쉴 수가 없어요. 오로지 국록을 먹는 사람은 그 몸이 어디에 있든가 항상 나라와 백성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참 우리가 그 시절만큼 열심히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저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에 있는 사람들은 자본까지 구해가면서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내 아이디어와 내 열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돈은 이미 예산이 있지 않느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직전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공무원들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직업이다. 참 내 돈 들이지 않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이다. 그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같이 세종이 가까이 계시니까 여주는 그 어디보다도 그런 세종의 정신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정말 지방자치 1번지가 여주가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혜선 씨의 대학기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본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는 나라로 돌아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네, 제가 조금 말씀을 여기 길 얘기하실 때 좋은데요.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가 하는 것 같잖아요. 너무 정답만. 근데 공직자들 입장에서 한번 당신들이 나다 하고서 한번 전혀 다른 얘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내가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교 때 장학생으로 이렇게 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국가에 헌신한다고 나는 공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나름대로 교과서에 배운 대로 일을 하다가 주무관이 돼서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시킨 일만 해. 너는 잘 모르잖아. 라고 얘기해서 그분의 얘기대로 또 기획서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또 이게 길인가 보다 하고 했더니 그 위에 계신 과장님께서 아니 뭐 이렇게 기획서를 썼어. 나한테 좀 물어보지. 얘기해서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결국 또 높은 분에 올라가서 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결국에는 시장님께도 갔습니다. 거기서도 지금과 같은 수정이 있었죠. 그런데 시장님이 얘기하길 이게 뭐야? 아니 왜 당신들은 자기 경험한 대로만 쓰는 거야? 새로운 세계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시해 준 것이 제가 처음 기획했던 것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는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과연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수년이 지나 그렇게 흘러 지금 한 10년, 20년 지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창의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라고 말하는 공직자는 혹시 없을까요? 시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구슬이 있을 말이라도 깨워야 오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 경험이 있고 누구나 자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융합시키는 과정, 종합시키는 과정, 창조적으로 버전을 높이는 과정, 이게 토론입니다. 세종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참 좋다라고 생각이 뭐냐면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면은 제가 전직에 있을 때 우리 그 시가장들하고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회의를 처음 갔는데 그냥 한 55분을 전체가 보고만 하는 거예요. 보고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군수가 군시 비슷하게 한마디 하는 게 그게 간부회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언제 하느냐면은 8시 반부터 해가지고 9시 반까지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은 9시 출근하는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9시부터 9시 반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커피 마시고 있다가 시가장애들이 군수가 뭐 지시한 거 적고 오면은 그거 가지고 회의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하나는 회의 시간 8시로 당길 것. 9시 무조건 회의 끝나고 와가지고 직원들과 같이 듣 것. 두 번째, 이 분위기, 보고하는 분위기 바꿔서 토론하는 분위기로 전환한다. 공무원들 토론 잘할 것 같죠? 토론 못해요.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론이에요. 왜? 지금까지 우리 시장의 말씀처럼 지시 1번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좀 뭐 원한다고 좀 맞는다고 조금만 뭐 창의적으로 좀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다 자르니까 거기서 감각이 다 죽어버렸죠. 토론이 얼마큼 중요하느냐. 제가 토론 딱 1시간 하고 그 자리에서 돈을 갖다가 2억을 벌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군수되고 난 뒤에 이렇게 그 복지 담당하는 팀장이 올라와가지고 군수님 자활센터를 지으려고 땅을 사놨는데 비품 비용이 빠졌습니다. 비품 비용 3천만 원을 예산으로 추가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3천만 원 사인을 해줬어요. 일주일 뒤에 또 뭘 결제판을 가지고 올라왔어. 이거는 또 뭐 이렇게 했더만은 군수님 그 자활센터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들어가는 농로가 있는데 차량이 통행하기는 너무 좁았어. 이 도로를 새로 내야 돼. 확장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2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스톱 시켰어요. 스톱. 이거 간부회의에 토론자를 한번 올려봐라. 토론을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칸막이 문화가 있습니다. 칸막이 문화. 내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데 다른 쪽에 환경과에 근무하는 과장이 복지 업무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하면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앞에 복지과장을 거치고 지나간 실장이 이야기를 해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활센터 부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재무과에서 나왔어요. 재무과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로 청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요즘 왜 땅이 보면 1000평에서 500평은 필요한데 땅 주인이 뭐라 그랬냐? 나는 이거 잘라서 파면 그 다음 땅 못 쓰니까 이 땅을 전체를 다 사든지 그래 안 하면 못 팔겠다. 그래서 1000평을 산 겁니다. 이거 필요 이상의 땅을 사게 되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딱 나오니까 군수님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 승관이의 땅 자체가 1000평이기 때문에 500평만 쓰고 나머지 땅에다 지으면 이미 진입로는 나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낼 필요도 없고 어떻습니까? 한 큐에 정리돼 버렸다니까요. 토론의 힘이 이렇다. 우리 공직자들이 각 시가에 가지고 있는 예산과 혹은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면 엄청난 예산 절감과 발전을 할 수 있다. 저는 토론하면서 그걸 아주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자주 그런 문화로 좀 잘, 그것도 세종이 하신 이야기니까. 뭐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도 다 아니고 우리 자산, 여주 자산 아닙니까? 세종대왕이 대한민국의 자산이지만 면허 여주에 있으니까 세종대왕 자산은 여주실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어느 뉴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낙도가 있었나 봐요.
남해라는 섬이 지금 이제 육지화되어 있는데 예. 작은 낙도에 주민이 몇 명 살지 않았는 것 같은데 그곳에 이렇게 물을 대주는 수돗물 공사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례도 한번 소개해 주시지. 예. 여러분 행정을 할 때 보면 행정에 무슨 순위가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하고 정책을 정하고 보통은 보면은 인구 비례로 보통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있느냐를 두고 하지 않습니까? 또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여기 앞에 계신데 시장님도 표가 많은 쪽에 예산을 우선 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저희 그 남해가 전체가 섬이긴 한데 70여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큰 섬, 남해 섬을 빼놓은 작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 중에 유인도가 2개가 있습니다. 조도라는 섬하고 노도라는 섬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조도의 당시 인구가 한 97명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가뭄이 근데 제가 치매한테 2008년도에 가뭄이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여름부터 가을, 겨울 지나서 그해 봄까지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마침 그 남해대학 경남도에서 설립한 대학이 남해대학이 있고 거창대학이 있는데 도지사가 한 번은 남해대학에 한 번은 이 거창대학에 이렇게 그 졸업할 때 치사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보통 옛날에 간선시대에 보면은 우리 민선시대는 이제 군청 입구까지 오면은 군수가 내려가가지고 도지사를 이렇게 반기는데 간선시대는 남해대교를 딱 건너자마자 그 군수가 딱 서가 있다가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남해대교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는 도지사님한테 그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 있으니까 지사님 차를 좀 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비서실장이 뒤로 가고 저한테 옆자리를 내줬습니다. 타고 오면서 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군수님 잘 됐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가뭄 현장을 방문하려는데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은 이 조그마한 섬에 배를 타고 직접 지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부터 그냥 비바람이 치기 시작합니다. 배를 탈 수가 없다는 상황도 계속 들어와요. 저 혼자 그냥 발을 동동 굴렸죠. 그 목마른 현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필 또 비는 또 왜 오냐 이때 바람이 왜 불고 그래갖고 들어가는 걸 거의 포기하려고 할 무렵에 마을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원수님, 우리는 바다에서 평생을 배를 몰아봤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바람은 괜찮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당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조라는 항구에 수입이층에다 이렇게 간담회장 말하면서 나도 쭉 앉았죠. 제가 이제 옆에 사회를 왔습니다. 지사님, 우리 오늘 어려운 자리를 마련하시는데 지사님 한 말씀 하시고 이장님 앉아 계시되 우리 의장님처럼 저 자리에 이렇게 이장님 앉아 계셔서 제가 이장님한테 마이크를 갖다 드렸습니다. 지사님 바쁘신데 여러분들 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방문했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내가 마이크 그 이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사님, 군수님, 우리는 400년 동안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왜 나라에서는 수돗물 한 방울 주지 않습니까? 그 400년 동안의 목마름이 그 심장에 그 한마디로 전달되는데 아무런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옆에 어촌계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어촌계장님이 또 한 말씀 하시죠. 그 어촌계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사님, 군수님, 우리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물 쓰듯이 한번 써보는 게 우리 소원입니다. 이 말은 또 아이고 한편은 웃기도 하고 그렇다고 웃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바로 마이크를 드렸어요. 그냥 그 두 마디면 끝날 것 같아요. 지사님 마이크를 딱 잡더니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물러드리겠습니다. 저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군수님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15억 듭니다. 공사해보니까 줄여가지고 13억 5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통수식이라고 바다 밑으로 관을 묻어가지고 지리산 계곡물이 그 낙동까지 들어갔는데 통수식을 하는데 좋아서 죽으려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거기다 비석까지 세웠어요. 그 비석 세운다는 소리를 면장이 저한테 보고를 하면서 군수님 근데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야 성관이야 미친다. 그 성까지 들어오도록 그만 세워라 해라. 그 내용이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지사님과 군수님의 은혜가 한입니다. 전 그 옛날 같은 선덕비잖아요. 선덕비. 선덕비 그것까지도 세워보면서 하네요. 주민들이 위대해서 그렇죠. 예. 우리 이한진 시장님께서는 사실은 환경운동가로서 이 나라의 땅, 강물, 또 물고기, 풀한포기 이런 거 지키시느라 많은 운동을 하셨죠. 좀 더 편한 꽃길도 있었겠지만 현장의 활동가로서 이렇게 지난한 세월을 헤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의 그 분투하셨던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계시겠죠.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나 또 우리 지역의 핵심적인 SRF 이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 또는 그 당시 환경운동가로서 활동가로서 지금 이렇게 회고해보면 좀 보람 있는 일이나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러한 이슈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절대적인 영양이 부족해서 우리가 병들었던 사회가 아니냐. 배고파서 죽겠고 이런 사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다이어트 하느냐고 돈만 있습니까? 음식 비용으로 돈만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갑자기 시선을 땅으로 떨구시는 분이 특히 저 웃음소리가 크신 분이 그러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풍요 속에 빈곤의 시대는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됩니다. 자, 뭔가 만들었는데 그것이 유독물질을 뿜어내서 땅에 버리게 되면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죠. 하나의 예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건 유기농산물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유기농산물은 그 내에 아주 몸에 좋은 미량원소가 그냥 관행만 질소주를 뿌린 것보다 많게는 20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시금치 조그만데 접시에 몇 젓가락 먹더라도 우리가 보는 일반 관행농원에서 먹는 것과 유기농산물로 먹는 것이 거의 220배나 더 높은 수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오염물질들이 물에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먹는 물에는 병이 많이 들어오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제 때문에 남한강이다. 2,500만 수도권 시민의 먹는 물이기 때문에 여주시가 처음으로 읍이 될 때는 수원시가 읍될 때와 여주 읍이 될 때 같은 날 됐는데 그 수원시는 국회의원이 5명이나 있는 어마무지막지한 도시가 됐고 여주시는 인구가 작아서 양평까지 묶어야 국회의원이 하나 되는 그러한 작은 도시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환경과 관련된 얘기, 이제 흐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공에 대한 얘기 있었는데
근데 요새는 어때요? 날씨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날씨보다 더 무서운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어디다 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건 땅에다 버리고 물에다 버린 얘기냐면 이제는 하늘에다가 쓰레기를 버린 거예요. 누가 버렸습니까? 내가. 당신이라고 얘기하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환경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얘기하셔서 조금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있는 사실이니 이야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4대강 할 때 저보고 동네를 떠나라 라고 얘기했죠. 욕도 쌍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제가 활동하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명령 하에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4대강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데 미세먼지가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신중해야 될지를 진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환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나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으로 사지 않은 그러한 공기가 이제는 실내 안에 숨어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는 공기 좋은 집 밖으로 좀 나가라 했던 것이 이제는 그때 공기가 나빴다는 신뢰로 도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안다면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비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는 순간 내가 뭔가 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사는 공동체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그 행복의 크기도 우리 함께 해야 되는 행복으로만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넓혀주는 계기가 되니 미세먼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결국 나의 행위, 나를 확장한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그러한 하나의 스승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그 SK 하이닉스에서 무슨 물 관련해서 돈 번 이야기도 돌대요. 그건 뭡니까? 물 먹고 얘기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그 남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한강에 여주에 있는 남한강의 물을 누가 퍼가면 그건 여주가 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충주댐이 딱 막히고 나자마자 그때부터는 돌변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자기가 다 이 제도를 가져가니까 그때는 댐용수에 대한 거로 돼서 지금은 수자원공사인데 수자원공사가 다 물값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하이닉스 전에 이제 현대전자였는데 이게 현대전자가 만들어질 때 충주댐이 언제 완성됐나를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의원 때 저희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추적을 해본 겁니다. 그때 당시에 댐이 준공일보다 하이닉스가 먼저 됐으면 이때 우리가 하천수 그걸로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죠. 세금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비용을 요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까지 추정을 했냐면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현대전자의 중역으로서 공사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을 찾아갔어.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난 기억해. 그때 여기서 여주에서 물 끌고 간 거 분명히 아 그렇습니까? 아 이게 우리 물을 가져간 거 맞구나. 그런데 중공인을 떠들어 봤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달 차이로 충주댐은 10월이라면 현대전자는 8월쯤에 준공이 된 거예요. 2달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증언이 터져 나온 거잖아요. 뭐라고요? 이 물을 어떻게 했다? 가져간 거 확실해. 근데 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 담당자가 오셨는데 아까 그 위대한 공치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건 반드시 받을 수 있다. 찾아내야 된다 했는데 여기 기획예산 담당관님 오셨어요? 안 계신가요? 여기 뒤에 계신. 그때 그 안전총괄 과장님이셨는데요.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이런 건 잘 기억합니다. 그때 국가기록원에 가셨던 거죠? 네. 대답이 저렇게 짧아요. 네. 국가기록원에 가셔서 뭘 찾아내셨냐면 이 여주에서 물을 끌고 갔다라는 문서를 찾아내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까 싶은데요. 저건 둘 다 물 이야기네요. 네, 그런가요? 예. 여기도 물 얘기. 예. 저도 물 이야기. 그런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며칠 전에 그 소송에서 물값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죠. 사실 그러고 보니까 이 돈 많이 벌면 이거 박수 한 번 해드릴게요. 엄청 큰 일이에요. 계속 들어줘. 네, 돈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을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하이닉스가 계속 존재하는 날. 그건 조금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제가.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다시 안 받은 거, 그 이전 거는 이제 공소시효 같이 이제 소멸돼서 못 받는데요.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게 한 20억 원 정도, 여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한 방에 받았으면 또 미래 받을 게 그래도 한 돈 100억은 안 될까요? 네. 그러면 부가세도 10%인데 저는 아니어도 우리 반씩은 좀 나눠주면 기획예산 담당관님 그럼 가능한가요? 불가능해? 어쨌든 그런 일입니다. 네. 사실 그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갈등이 있잖아요. 저도 여주에서 좀 살다 보니까 한결같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 여주에서 살만해요? 이렇게 물어요.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곰곰이 되물어보면 우리 여주가 좀 깐깐하고 기운이 세고 좀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섬 사람들만. 아닌데 나는 아직까지 8개월 동안 전혀 그걸 못 느끼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내가 처신하기 나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쉽게 인정 안 해요. 아직까지. 제가 아직 대통을 못 받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여주가 살기 좋다고 말해요. 여여하게 흐르는 강이 있어서 좋고 사람들은 매우 합리적인 거예요. 제가 살았던 지역에 비해서 음흉하지 않고 솔직한. 저는 계룡에서 충남에서 살았었는데요. 여기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합리적이고 솔직해. 그러면 대체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수 있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해라는 섬지역, 또 이 남해라는 섬지역은 특정한 정보가 아주 강한 환경인데 이런 곳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고 또 그리고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셨는지. 우리 시에도 이런 현상들은 없지 않아 있고요. 정치 선배님으로서 조언해 주신다면요. 제가 선거 이야기 조금 해야 되겠네요. 2006년도에 세 번째 떨어진 무렵이었습니다. 보통 왜 투표하는 날은 선거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호 몇 번이라는 이야기도 해서도 안 되고 투표소에서 50명 이상 떨어져야 되고 이제 투표를 하고 나서 그것도 뭐 빨리 첫 번째로 하면은 뭐 이렇게 당선된다 그래고 또 새벽까지 가서 또 이렇게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날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 초등학교 다니던 그때 1, 2학년 되는 애하고 제 선거 기간 동안에 수행했던 비서와 같이 그날 마운산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생각하니까 선거 한 3개월 하는 것도 힘든데 당선되면은 4년 동안 업무에 시달려야 되지, 술에 시달려야 되지, 행사 쫓아다녀야 되지, 민원에 시달려야 되지. 야, 보통 일 아니겠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무장한테. 사무장, 그 꽃다발을 12개를 좀 준비를 해줘. 그랬다고.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제 마음속의 계산은 군수 1명, 군연 9명, 도의원 2명. 전파를 떠나서 4년 동안 고생하실 분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 건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이제 마음산 올라가서 그 절이 있는데 그 스님하고 정신을 먹고 내려와서 샤워를 하고는 오후 3시 전부터 컴퓨터 옆에 앉아가지고 당선 소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인틀 잊지 않고 가슴에 심어서 3번째 드디어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역의 큰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6시 넘어가지고 캠프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남의 업이 유권자가 3분의 1인데 거기서부터 치기 시작하더라고. 이건 또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다시 앉아갖고 낙선 소강. 여러분 하루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심정 여러분들 경험하면 모를 거예요. 그리고는 낙선 소감을 가슴에 넣고 저녁 9시 반에 사무실에 가서 우리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꽃다발 하나를 탁 들고는 상대방 군수부 사무실을 쫓아갔어요. 군수님 축하드립니다. 후보 때는 똑같은 후보였지만 선거 끝나고 난 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게 한 분은 군수님이 되고 저는 일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한 사람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뒷날 유수차를 가지고 낙선 인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꽃다발을 들고 당선된 사무실을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오후부터, 그런데 오후부터 지역사회 분위기가 바뀌죠. 보통 보면은 당선된 분은 이 유세차 가지고 인사하러 간다고 나가버리고 사무실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그 부인들이 주로 있거든, 지키고. 여보. 아이고, 오늘 그 정현태 그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왔대. 당도 틀린데. 자기는 3번이나 떨어졌는데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가져왔더라고. 아이고, 다음에 4년 뒤에 우리 당에서 누구를 후보를 낼지는 모르지만 내는 무조건 정현태다. 알았지? 그 분위기가 진정성을 다하면 쇠도 녹이는구나. 당 민심을 담는 작은 그릇이지. 이것도 진심을 다하면 녹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역은 차보다 배가 많아서 배를 오른쪽 노만 열심히 저으면 이 배는 어떻게 되냐? 왼쪽으로 뱅입니다. 이 배를 왼쪽 노만 열심히 저으면 어떻게 되냐? 오른쪽으로 뱅입니다. 이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 양쪽 노를 동시에 져야 된다. 보수당이 됐다고 해서 보수색만 챙긴다 그러면 이미 모르겠어. 유권자가 많아서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한 번 더 선거를 해가지고 당선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발전은 그래가지고 안 된다. 앞을 쳐다보면서 양쪽 눈을 동시에 지어줘야만이 이 배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전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에 2년 뒤에 당선된 군수가 국회에 나가겠다 그만두고 보궐선거 2008년에 들어갔어요. 제가 3번 해가지고 우리 주 사람들 열심히 친구 해가지고 한 게 39.7%. 꽃다발 갖다 주고 나한테 당선될 때는 60.9%. 혹시 만닥선을 하실 거라 한 번 더 하실 때도 꽃다발부터 준비했어요. 압도적이었대요. 그리고는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저하고 본선에서 붙었던 상대방 후보를 우리 남해군에 유일하게 전국에 하나 있는 마늘전구 수수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왜? 제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한테 너는 한쪽 노만 절래 아니면 양쪽 노를 절래? 내 속에서 울림이 크더라고. 양쪽 노를 져야지. 인구도 5만밖에 안 되는데 또 쪼개가지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냐? 양쪽 노를 졌자. 그랬더니 저는 그분 보고 다음에 나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이명정도 귀 받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출마하는 동안에는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한데 모아 세종했던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다라는 그 말씀. 그렇게 하면 그냥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지만 옆에 김영자 부의장님 계시거든요. 우리 그냥 선거운동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작년이죠. 이 선거운동 하려면 이제 홍보사무소 개소시켜야 돼요. 개소식 때 인사말을 저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곤란도 좀 겪으셨어요. 다른 당 의원 개소식 인사말을 시켰냐. 되게 감사드리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하시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생각은 좀 다르고 입장도 좀 다르지 않나. 지금 보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 앞에 계신 이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고요. 교수님과 저는 각을 달리해서 쳐다보고 있고, 또 오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주시고 노래해 주신 양희모 선생님도 저하고 또 다른 각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쳐다보는 것은 다르지만 열망하는 것은 하나이지 않나.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또 저는 가슴에 와닿기도 합니다. 역시 무소속이 두 분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당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어떤 이런 대단한 내용이 아니면 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면 대가리가 단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저희 남해라는 지역이 섬인데 고려 말부터 해가지고 조선조까지 한 200여 명이 유배를 왔습니다. 우리가 유배하면 생각나는 게 사색 당파지 않습니까? 모름스러운 스인남이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이제 유배로 오신 분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석포 김만중이라는 분입니다. 구운몽을 쓰시고 사시남정기라는 소설을 쓰시죠. 사시남정기는 사시라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한테 버림을 받아가고 강남으로 이렇게 떠돌다가 나중에 잘 만나서 결혼한다는 그런 주부인데 바로 장희빈 사건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소설화 시킨 겁니다. 저는 유배를 오신 분이 붓을 꺾지 않고 funtuk병에 시달려 가면서도 10년 어린 소설을 써내고 이분은 비록 3년 만에 돌아가시지만 이것을 전부 다 그 손자되는 김춘택이가 필사본을 해가지고 서울장안에 뿌리고 이것이 민심을 움직여서 5년 뒤에야 인해노하고가 다시 포기하는 역사의 정의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한 곳을 짓는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 선배들이 사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광조의 기묘사화도 있었고 이 사화를 겪으면서 조선의 박세치라는 분이 탕평론을 주장합니다. 탕평론.
우리가 그때는 어느 정도 싸우냐면은 근데 선거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죽였어요. 유배를 보내거나 죽였어요. 왜? 내가 승리할게, 내가 오르면 너는 사문 남직이기 때문에 너는 죽여도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박사치라는 분이 탕평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우리는 시비로 내가 오르면 네가 틀리고 네가 오르면 내가 틀렸다는 시비로니까 했는데 이걸 우열론으로 바꾸자. 무슨 이야기냐? 내 생각이 옳지만 나라와 백성을 생각할 때 네 생각이 더 옳구나. 알아들어요. 네 생각이 옳지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해봤을 때 이것이 더 실용적이고 실학이지 않느냐. 그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서 이 박스치라는 분이 탕평론을 주장했는데 그 제작은 누구냐면 이진망이고 이진망이가 누구를 가르치냐면 연인군이라는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연인군은 당시 광주에 이 요를 만드는 데가 감별사로 있던 탱크였죠. 저도 광주에 1년 동안 사실은 선거 이승민이 들어주는데 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인군이 누구냐? 영조거든요. 훗날 영조가 되고 영정조 시대의 탕평 때문에 조선이 무너지지 않고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도 청나라로 교체가 되고 중국도 일본도 토쿠가와 이에야스 정도로 바뀌잖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토쿠가와 이에야스로 바뀌었는데 조선만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탕평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 탕평의 정신이 한강물에 흘러가듯이 살아있는 곳 남해도 그렇지만 이 여주 땅도 그렇다. 그래서 저도 여주가 뭔가 궁합이 맞구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생각하면요, 저는 솔직하고 이렇게 담대한 자세가 가끔 느껴져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가장 큰 미덕이고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매력적이고 다정다감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공직자로서의 시장님을 생각하면 어느 날부터가 좀 딱딱해진 느낌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불가피한 업무상, 직무상의 직업에서 오는 병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앞에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 얼굴 보면서 저하고 지금 대각선으로 딱 보이거든요. 저하고 저 좀 봐주세요. 김영자님. 참 제가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뵀는데 참 편하고 저는 존경스러워요. 모든 걸 떠났어요. 저는 아까 시장님 여기 도착했을 때 제가 시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시장님께서도 시 한 편 낭송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문도시 우리 세종의 행정 책임자로서 좀 이렇게 좀 더 우리 유연하고 부드럽게 살아보면 안 될까요? 시를 낭송을 거의 안 해보셨대요. 그래도 아까 한번 읽어보시고 해보신대요.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죠? 네. 감정이 도종한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부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돌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반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 시장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우리 인문도시 여주가 결코 무색치 않죠. 네. 시 읽는 마을, 술과 시가 이걸 여주고 우리 곧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이론이나 절차적 토대를 다 마련해도 사실 인간미를 간과하면 그냥 공허한 뿐이죠. 시민들이 불편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 사실상 저를 포함해서 시민들은 정치적 이념이나 어떤 진영의 논리보다도 실질적인 행정의 혜택, 경제의 활성, 삶의 질적 향상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연주들이. 이런 관점에서 시장님의 생각은 이제 어떠신지 1년이 또 금방 되어가실 텐데요. 우리 시장의 행정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여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금방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 근데 이게 굉장히 가장 까다로운 얘기입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고픈 분은 밥을 주면 행복하겠죠. 일 없는 분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행복하겠죠. 오늘 이렇게 멋진 정일태 교수님은 여러분들 앞에서 멋지게 시를 낭송할 때, 또 양희목 선생님께서는 피아노로 자신의 울림이 있는 노래를 부를 때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행복에 대한 스펙트럼은 이렇게 넓습니다. 여주시 인구가 12만여 명 되는데요. 아마 그 행복의 가지수는 12만 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2만 가지의 행복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것이가 하는 것이 아마 행정의 목표이기도 하고 정치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묶어질까요? 어떻게 묶어지냐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자가 주인입니다. 각자가 주인 되어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런 이야기할 때 소란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매일 울 수만은 없잖아요. 소리 지를 수만은 없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누군가 손잡아주는 것을 느낄 때, 그럴 때 나무 뿌리가 서로 이어져 결국엔 하나의 큰 나무의 몸뚱이로 모아지는 것처럼 모아질 때 우리는 행복의 기초는 만들어지는 건 아니냐. 기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수 벌써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대가 돼서 여러 가지 양분들을, 그런 갈등의 양분이 되어 쭉 올라왔습니다. 하나의 몸통의 나무가 햇빛을 받고 거기에서 스스로 이제는 갈등이 아닌 너를 위하고, 아까 노랫말처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나무의 큰 가지들이 나오고 끝에 달린 하나의 잎사귀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햇빛을 받아가며 서로 공격하지 않지만 잎사귀로 또 꽃으로 피어 열매 맺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여주의 행복은 이루어진다 생각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사람 중심 행복 여주의 실체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담쟁이라는 시를 저도 좀 좋아하고, 사실
걸려 있어요, 이 시가. 근데 저는 이 시 대목 중에서 푸르기의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는 이 대목이 참 깊이 와닿더라고요. 의미도 좀 혼자 해보고. 보통 우리는 내가 절망을 당하거나 아니면 절망을 당한 사람 보면은 빨리 손을 놓고 싶죠, 사실은. 어떨 때는 외면도 하고 싶고, 어떤 애는 의례적인 인사는 할 줄 모르지만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푸르기의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의 손을 잡고 있는 것, 저는 그게 우리여야 된다고 해요. 저는 이것은 무서운 책임감이다. 심히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절망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또 그것이 그 절망이 다 해소될 때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 책임과 사랑이 물이 되어서 행복이란 큰 나무 꽃이 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김영재 의원님 먼저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의원님들 모두 무대를 보셔서 함께 마무리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장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시장님께서도, 군수님께서도 모두 다 함께 무대로 올라와서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다 우리 펴는 가슴, 우리 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다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우리 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영원히 변치 않을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콘서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